오늘 다룰 이야기는 현대 일본 범죄사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사건입니다. 바로 일본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야자키 스토무, 그의 이야기입니다. 마리, 뼈, 화장, 조사해서 증명해라. 자, 이 소름 끼치는 메시지. 이게 바로 살인범이 직접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보낸 엽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말 그대로 전례 없는 버블 경제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낙관과 번영에 취해 있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빛의 그늘 속에서 한 괴물이 아주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야자키 스토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그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은 지역에서 꽤나 힘 좀 쓰는 유지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유복했죠. 이 안정적인 배경이 그가 훗날 저지른 행적을 더욱더 충격적이고 또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바로 이 신체적 결함이 그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평생에 걸친 열등감과 고립감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완전히 두 개의 세계로 나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그는 학교에서 쥐인간이라고 놀림받으면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현실에서 밀려난 그는 점점 더 자신의만의 세계, 그러니까 수천 개의 비디오 테이프로 가득 찬 방으로 숨어들었고 바로 그곳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그의 뒤틀린 내면이 어떻게 현실 세계를 잠식해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1988년부터 1989년 사이 그는 도쿄와 사이타마 일대를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범행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빠르게 이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988년 8월을 시작으로 불과 10개월 사이에 어린 소녀 4명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시 도쿄와 사이타마 지역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의 범죄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피해 아동의 유골을 태워서 상자에 담아 가족에게 보내는가 하면 시신의 일부를 먹는 시기내기까지 저질렀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인간성에 대한 조롱 그 자체였습니다. 이 끔찍했던 공포의 시대는 과연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요? 이제 그의 체포 과정과 길고 복잡했던 사법 절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놀랍게도요, 이 연쇄살인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원에서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하려던 미야자키를 아버지가 현장에서 붙잡은 거죠. 그리고 경찰이 그의 방을 수색했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숫자 5763, 이게 바로 그의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의 개수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증거물은 훗날 이 사건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의 재판은 체포부터 사형 집행까지 무려 19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를 두고 정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2006년 최고재판소는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2008년에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야자키 스토무라는 개인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충격파, 이른바 미야자키 쇼크는 일본 사회에 정말 깊은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오타쿠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셨죠?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오타쿠는 그냥 특정 취미에 아주 열광하는 마니아들을 가리키는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일종의 하위 문화였죠. 하지만 미야자키가 체포된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방에 가득했던 비디오 테이프와 만화책을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오타쿠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순식간에 오타쿠라는 단어는 사회적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비극이 남긴 구체적인 법적, 사회적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남긴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현대적인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했고
1999년에는 아동 포르노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죠. 이 끔찍한 비극이 역설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꼭 필요했던 법적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하위 문화를 부당하게 낙인 찍어버렸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미야자키 스토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개인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을 때 그 상처는 과연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